안녕하세요. 오늘은 맥미니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번에 맥미니 이제 개봉기만으로도 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봐주셔갖고 이렇게 맥미니가 관심이 많은 제품인가 좀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게 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여러 가지 기대하시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얘기를 좀 여러 가지로 나눠서 해볼까 해요. 오늘은 그래서 뭔가 동영상이나 뭐 게임이나 이런 좀 성능을 많이 필요한 부분, 이런 거보다도 일반적으로 맥을 그냥 개인용 컴퓨터로 썼을 때 뭐 웹서핑을 하고 문서를 만들고 성능과 크게 관련 없는, 성능보다도 좀 어떻게 보면은 개인용 컴퓨터 관점에서 맥미니를 바라본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맥미니의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부분들이 바로 맥에 입문하는 컴퓨터인 거죠. 맥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이제 맥에 윈도우를 올린다거나 뭐 가상 머신을 올려서 쓰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맥OS 그 자체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맥을 쓰고 싶다, 처음엔 사실 예뻐서 쓰고 싶은 거죠. 그런 것보다도 좀 다른 운영체제, 다른 컴퓨터 환경,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시고 있다면은 어떤 맥이 나한테 맞을까라는 부분들이잖아요. 사실 지금 제일 싼 맥은 맥북 에어죠. 뭔가 프로세서라든지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몇 년 지난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맥을 사신다고 하면 그래도 근래에 바뀌는 제품으로 구입하셔야 될 텐데, 그렇게 봤을 때 맥미니가 과연 괜찮은 선택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맥미니가 괜찮은 편에 들어가요. 바로 이 얘기 들으시면 화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비싸죠. 또 이번에 좀 비싸지기도 했고요. 지금 컴퓨터가 대체로 좀 다 비싸지고 있는 추세고, 애플이 고급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맥미니의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이 뭐냐면, 맥을 처음 입문하고 싶은데 부담 없이 실패해도 그게 상처가 크지 않은 그런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맥미니죠. 그 부분을 사실 이제까지는 맥북 에어가 일부 해줬었고, 맥미니는 2014년 이후로 신제품이 없었기 때문에 좀 그걸 채워주지 못했죠. 그리고 다른 제품들은 사실 좀 고가죠. 네, 그래서 맥미니에 대해서 가격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맥미니인데 왜 이렇게 비싸냐,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 댓글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셨죠. 맥미니 사실 뭐 싸다 그러면 쌀 수도 있지만, 쌌던 적도 있고 비싼 적도 있어요. 맥미니 가격을 저도 이번에 맥미니 가격이 도대체 어느 정도지? 라고 쭉 찾아봤더니, 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쌌을 때는 뭐 499달러일 때도 있었고요. 물론 가장 기본형 모델이죠. 그거보다 실제로 구입해서 쓸 만한 모델들은 한 100달러에서 200달러 이상 더 비싸죠. 그래서 보통 기본 가격이 499달러에서 한 699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해에는 더 비싸지기도 했고, 어떤 해에는 더 싸지기도 했어요. 되게 희한하죠. 한번 올라갔던 가격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때 뭐 프로세서 상황이라던가 어떤 제품 만드는 원가, 이런 부분들을 따라서 조정이 꽤 많이 일어났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항상 가장 고급 모델, 기본으로 나오는 고급 모델 있죠. 항상 999달러 정도 선에서 매겨졌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기본 가격이 799달러에서 시작하고요. 그리고 고급 모델이 1099달러죠. 거기에 이제 뭐 CPU를 바꾼다거나 하면은 가격이 이제 막 더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799달러로 기본 가격이 올라간 거는 사실 좀 비싼 편이긴 해요. 그동안 나왔던 맥미니 중에서는 가장 비싼 거죠. 우리나라 가격으로는 기본 모델이 106만 원이고 고급형 모델이 146만 5천 원이에요. 조금 비싼 편이죠. 네, 기본형 모델은 코어 i3가 들어가 있고요. 코어 i3라고 해도 데스크탑이라서 4코어 프로세서가 들어가고요. 메모리 8GB에 SSD가 128GB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고급형 모델은 코어 i5로 올라가고, 메모리는 똑같이 8GB에 SSD가 256GB로 올라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마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코어 i5가 들어가 있는 고급형 모델을 찾으실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사실 그 제품을 선택을 했고, 여기에 코어 i7이 들어간 모델은 따로 이제 주문해서 받으셔야 되는 제품이고, 좀 비싸긴 한데 저는 사실 이제 코어 i7까지는 여기에 필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격 얘기를 좀 더 해보죠. 이 가격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냐 보면은 이 가격대에 살 수 있는 가장 빠른 고성능의 맥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다른 제품들 가격을 같이 비교해 보면요, 맥북 에어가 이번에 신형이 나오는 맥북 에어죠. 이게 기본 모델이 159만 원이고 상위 모델이 184만 원이에요. 여기에 사실 이제 모바일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듀얼 코어의 뭐 사실 성능이 데스크탑 프로세서에 뭐 비할 게 아니죠. 두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가장 싼 모델이 21.5인치 4K 디스플레이가 있는 모델이고요. 그 제품이 기본 모델이 169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은 SSD도 아니고 하드디스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실 성능 부분에서는 맥미니가 가장 저렴하면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내고 있고요. 아이맥이 프로세서를 아직 8세대로 업그레이드하지 않아서 7세대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8세대에 들어간 맥미니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빠른 프로세서고요. 이게 뭐 벤치마크 테스트 이렇게 돌려보면 그 지금 나와 있는 고성능 모델들이 있죠. 특히 뭐 아이맥 프로의 가장 그 기본 모델이랑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성능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래도 사실 여기에 이제 고성능보다도 좀 적절한 가격을 원하셨다면 조금 실망스러울 수는 있긴 한데, 저는 106만 원대 모델이라고 해도 그게 이제 쿼드코어고 성능이 충분히 좋기 때문에 그렇게 실망스럽진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맥을 뭐 음악 용도나 영상 편집 이런 거는 이제 아마추어 용도로 취미생활 정도로 쓰신다고 하면은 글쎄요, 가장 효율적인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성능이 좀 대체적으로 좋아졌고요. 어떤 분이 댓글로 맥미니 프로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뭐 가격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신 거긴 하겠지만 실제로 성능도 뭐 아이맥 프로 못지않은 성능이 나오는 제품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모델들이 코어 수가 늘어났죠. 인텔이 이제 8세대 CPU를 내놓으면서 8세대 코어 프로세서 핵심이 뭐였냐면 코어 수가 실제로 늘어났죠. 그동안 인텔은 이제 하이퍼 스레딩이라고 해서 CPU 클럭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연산을 2번 하도록 해갖고, 그러니까 성능 효율을 높이는 기능을 넣었었는데, 사실 하이퍼 스레딩은 코어 하나를 쪼개서 쓰는 거기 때문에 CPU 성능은 뭐 듀얼 코어의 하이퍼 스레딩이라고 해서 성능이 뭐 4코어 성능을 내는 게 아니라 CPU 성능을 다 뽑았을 때는 듀얼 코어는 결국 듀얼 코어일 뿐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쓸 때는 그렇게 불편하진 않지만 뭔가 창을 많이 열어 놓는다거나 뭐 코어가 많이 필요한 작업을 할 때는 조금 어딘가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8세대 들어오면서 기본적으로 하이퍼 스레딩이 거의 삭제됐죠. 하이퍼 스레딩은 이제 아예 고급 모델에만 들어가 있고, 코어 i3는 4코어, 코어 i5는 6코어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하이퍼 스레딩은 i7 이상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전에 쿼드코어에 하이퍼 스레딩이 들어가서 이렇게 뭐 코어가 8개인 것처럼 움직이는 프로세서랑 비교했을 때 더 빠르냐 라고 했을 때 분명히 빠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체감적으로도 더 매끄러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짜 4코어, 가짜 쿼드코어와 진짜 쿼드코어,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느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6코어로 넘어가면서부터는 확실히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이것저것 쓰면서 이게 더 빨라졌다고 느낄 만한 부분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전에 뭐 아이맥도 그렇고 지금 쓰고 있는 맥북 프로도 느리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이걸 쓰고 보니까 이게 더 빠르구나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명확히 있고요. 이걸 쓰다가 다시 맥북 프로를 보면 모바일은 모바일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네, 데스크톱 프로세서 썼다 그러면 다들 이제 걱정하시는 게 열과 전력 소모죠. 제가 이게 이제 이 콘센트로 전력 소비량을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아이들 상태에 뒀을 때 한 7W에서 8W 정도를 쓰는 것 같고요. 조금 뭔가 작업을 할 때도 10W를 크게 넘기지 않았었어요. 물론 뭐 동영상 편집한다거나 그럴 때는 더 많이 쓰긴 했는데, 그거는 다음 이야기에서 얘기 드리기로 하고요. 일반적으로 웹브라우징 하고 뭐 앱 열어서 보고 뭐 쇼핑하고 저 작업하는 이런 텍스트 작업하고 그럴 때는 10W 내외 그런 거죠. 거의 이제 전력 쓰지 않고 오히려 모니터가 더
전기를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열도 사실은 없고요. 제가 이거 계속 며칠째 계속 켜놓고 있는 상태인데 열도 없고 조용하죠. 팬이 이거 열어보면 팬이 굉장히 작아요. 사실 요만한 팬이 돌고 있어서 팬이 돌면은 조금 시끄러운 부분이 없지 않은데 팬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돌지 않아서 처음에는 팬리스인가? 막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뭐 사실 팬은 있고요. 팬이 뭔가 바쁜 일을 하면 부지런히 돌아갑니다. 그게 좀 소음이 거슬린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이전 세대에 비해서 공기 흐름 양은 분명히 좋아졌고요. 공기 흐름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이제 더 많은 공기가 들어와서 뜨거운 CPU를 식혀서 열을 가지고 나간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 이게 저 다른 유튜브 보니까 약간 오래 하드코어한 작업을 놀리면은 스로틀링 같은 것도 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써본 걸로는 아직은 스로틀링까지는 겪어보진 못했는데 조금 더 이제 하드하게 좀 써볼 계획이고요. 그래서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어 i7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고 있고요. 뭐 조금 더 빠르긴 하겠지만 저는 코어 i3에서 코어 i5로 올리는 거는 필요에 따라서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i5에서 i7으로 굳이 올라갈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차라리 그 돈이면 SSD를 더 추가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실제로도 저는 이제 기본 모델이 이제 256GB죠. 그래서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SSD를 하나 더 구입했고요. 블랙 프라이데이에 1테라짜리를 한 $115 정도에 잡아서 지금 막 이제 제품이 와서 외장으로 이제 이렇게 꽂아놨는데요.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 드리면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인데 뭐 이쁘죠. 색깔도 예쁘고 디자인도 예쁘죠. 뭐 이런 데가 좀 긁힐까 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다른 것보다 조금 넓적해요. 넓적해서 크기도 좀 있고 넓적해서 자꾸 이 위에 뭔가 이렇게 올리는 거죠. 막 이런 것도 올려놓고 외장하드도 올려놓고 뭣도 올려놓고 자꾸 이렇게 올려놓는 습관이 생기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세워놓는 스탠드를 놓으면은 좀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런 제품을 또 팔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탠드를 세워놓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설치하면서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따로 파워 어댑터가 없죠. 그래서 그냥 케이블만 꽂으면 돼서 이렇게 뭐 어댑터가 따로 나와 있지 않아도 자체에 이제 안에 다 파워 서플라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꽂기만 하면 바로 연결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맥미니 가격이나 의미 그리고 아주 일반적인 기본적인 환경에서 썼을 때 경험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이야기는 동영상 편집이나 조금 더 하드한 작업들 펜이 이제 돌기 시작하는 환경들에서 벤치마크 테스트라든지 좀 테스트를 좀 해보고 좀 담아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금방 다시 새로운 이야기 들고 맥미 다시 들고 오겠습니다.